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결혼 잔소리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결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상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등살에 수많은 선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자만추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직은 그런 남자와 사랑을 기다려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지금도 늦었다며 난리이십니다. 연휴가 다가왔고 집에만 있으면 잔소리가 또 시작될 것을 잘 알기에 그냥 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연휴 기간이기에 멀리 해외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렌터카와 항공권 외에는 아무것도 예약하지 않은 채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일단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로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사소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각종 여행 책자와 블로그를 검색하며 오늘의 여행 코스와 숙박할 곳을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매일 파티를 한다는 그 게스트하우스는 각자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고 숙박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의 여행을 마치고 회와 고기를 사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개아지기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짐을 풀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름 큰 게스트하우스였기에 파티 참석자들도 어림잡아 30명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개아지기의 기타 소리에 같이 노래도 불렸습니다. 오랜만에 장작불에 앉아서 기타 소리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한 명, 두 명씩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일 정해진 스케줄도 없고 통기타 노래 듣는 것이 너무 좋아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개아지기는 저한테 괜찮으시면 같이 정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기타 소리가 너무 좋다며 같이 정리하고 안에서 더 놀자고 하였습니다. 정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개아지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휴가차 제주도를 내려왔는데 너무 좋아서 눌려 앉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은 돈과 은행의 힘을 빌려서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라고 하기엔 게스트하우스 규모 대비 너무 젊어서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낮에 청소하려 오시는 분들 제외하면 자기 혼자서 다 운영한다며 그냥 직원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아지기의 추천 코스대로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곳이기에 현지인들만의 핫스팟을 다녀온 것 같아서 고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일찍 숙소로 복귀해서 파티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역시 개아지기의 기타 소리는 너무 좋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고맙다며 맛있는 안주와 와인을 선물로 받았고 그렇게 둘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개아지기는 벌써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의 엔조이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개아지기라는 직업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인데 저 역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만남과 헤어짐 중에 하나는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진지했고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개아지기에게 인사를 하였지만 그전과 다름없는 다른 손님에게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서 게스트하우스 나왔고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도 무시하였습니다. 하루의 여행 일정이 더 남았지만 비행기 일정을 변경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겁게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게 마무리한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 문자나 전화가 왔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보지도 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몇 개월쯤 지난 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통장들을 가지고 가서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쭉 다 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카드 결제로 다 묶어놓았기에 정리될 내용들이 많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용돈 전용 통장에 정리할 양이 새 통장으로 2권이나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것이 많아서 생략하고 출력해드리냐고 은행원분께서 물어보셨지만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다 출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뱅킹으로 봐도 되지만 급한 성격 탓인지 빨리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 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된 통장 받아서 확인을 하였더니 100원씩 입금된 것이 수십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글자로 짧게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지기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차단된 것을 알았는지 통장에다가 편지를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집에 와서 쭉 읽어보았고 저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진심이었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그렇게 말없이 떠난 건지,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다며 꼭 연락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도 상처를 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이후 보고 싶었고 가끔 생각이 나서 다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급하게 내일과 모레 연차를 내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무작정 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지켜보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확실히 표정도 어둡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쁜 시간대였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저인지 못 알아본 것인지 존댓말을 쓰면서 편하게 앉아서 즐기시면 된다고 하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엄청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났고 현재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그리고 곧 결혼과 퇴사를 한 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했던 저이기에 매일매일 여행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일이기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저 남자와 함께라면 힘든 일이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